70대 아버지에게서 한 여성의 이름을 듣는 순간 45세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20년을 묻어두었던 과거가 갑자기 되살아난 것이었다. 아버지는 황혼의 사랑을 마지막 행복이라 믿고 그 여성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아는 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던 배신자였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과거를 파헤치던 아들은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한다. 자신이 20년을 증오해온 여성도 피해자였고 실제 위협은 다른 곳에 있었으며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간절한 경고를 무시했고 그 결과 더 깊은 상처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그 여성의 선택이 가족의 벽을 무너뜨린다. 그녀는 당신 아들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섰다. 세 사람의 과거가 하나씩 벗겨질수록 그들이 발견한 것은 증오가 아닌 서로의 상처였다. 관계가 깨진 가족이 어떻게 다시 만나는가? 진실이 드러날 때 용서는 가능한가?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엄마를 떠나 보낸 지 6개월, 아버지의 집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지난주 휴가 때 아버지 댁에 들렸을 때도 그 무언함이 가슴을 짓눌렀었죠. 거실 밥상 앞에 혼자 앉아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앉던 그 자리는 정말 오래도록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전화로 들은 아버지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명랑했고 뭔가 들뜬 느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최근에 요양병원 봉사활동을 다니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주신 적은 오래됐습니다. 지후야, 주말에 좀 만날래? 누군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 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어요. 외로운 아버지가 봉사처에서 누군가와 편해진 것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가 다시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건 아무도 원치 않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내 몸이 얼어붙었어요. 오선희 씨라고 해. 참 괜찮은 분이야. 차분하고 따뜻한 분이거든. 오선희.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세상에 같은 이름은 많으니까 다른 사람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내 몸은 자동으로 반응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어떻게? 어느 분이세요? 아, 요양병원에서 봉사를 다니는데 거기서 만났어. 58이라고 했나? 참 은근하면서도 따뜻해. 엄마와는 다르지만 그만의 매력이 있어. 내가 아버지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손가락이 떨렸어요. 전송된 사진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58쯤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헤어스타일, 차분한 표정, 그리고 그 미소. 세월이 흘렀고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의 구조, 눈빛, 그 특유의 분위기는 절대 틀릴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묻어두고 살았던 그 여자였습니다. 나는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을 겁니다. 아버지,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제발요.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왜 그러니? 뭐가 문제가 있어? 그냥 만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진심입니다. 지후야, 아버지한테 이유라도 말해줄 수 없겠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지후, 아버지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엄마를 보내고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내겐 참 소중해. 왜 그러는 거야? 아버지. 아무래도 내가 신경 쓰지 마. 아버지가 만나 볼게. 전화를 끊고 난 1시간을 그대로 앉아만 있었어요. 뭔가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은 막막함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400년 전, 난 회사에서 내부고 발자였습니다. 부정부패를 드러내려던 그 순간, 내 정보가 새어나갔어요. 당시 누군가에게서 들었던 얘기는 그 정보를 흘린 사람이 오선희라는 여자였다는 것이었죠. 그 사건으로 난 회사에서 쫓겨났고 후유증으로 몇 년을 더 고생했습니다. 명예도 회복할 수 없었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도 어려웠어요. 내 인생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난 그 여자를 증오했어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지금 그 여자가 내 아버지의 곁에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내 몸이 떨렸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 여자에게 빠졌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건지. 선재와의 통화에서도 내 불안감이 드러났어요. 직장 후배인 선재는 내 상태를 눈치챘습니다. 지우 형, 뭐가 이렇게 안 좋아? 요새 얼굴에 그림자가 져 있던데? 난 얼버무렸어요. 아,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뭐 필요하면 말해. 난 언제든 도와줄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업무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계속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내가 무시한 아버지의 밝은 목소리가 그 들뜬 톤이 계속 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버지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오선희와의 첫 만남이 어땠는지 묻는 것이었죠. 난 읽기만 하고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밤, 난 오선희에 관련된 모든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20년 전이 아니라 20년 전의 상황, 그때의 감정, 그때의 절망감. 모든 게 되살아났어요. 직장에서 내부 고발을 하려고 할 때 난 정말 신중했습니다. 증거를 모았고 법적 조언을 구했고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정보가 회사에 알려졌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누군가가 회사 고위층에 내 정보를 팔았다는 것이었죠. 그때 내 상태는 정말 끔찍했어요. 회사는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나는 법적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결국 합의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내 신원은 완전히 드러났고 업계에서 나의 평판은 땅에 떨어졌어요. 다른 회사들은 나를 채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알려준 것 같았어요. 저 남자는 문제가 있다고. 그런 상황에서 오선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난 그녀를 진심으로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죠. 때론 우연히 그 이름이 떠올랐을 때도 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을 뒤져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 여자가 내 아버지 곁에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난 아버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주말 오후 아버지 댁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에는 뭔가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 지후 왔구나. 밥은 먹었니? 네, 아버지. 그럼 앉아. 아버지가 너에게 소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버지가 거실 소파로 나를 이끌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차와 과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성껏 준비하신 것 같았어요. 사실 선희 씨가 올 예정이었는데 자기 말로는 이번엔 너희가 편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시간을 미뤘어. 다음 주에 만나자고 했거든. 다음 주. 난 그때까지 시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후, 아버지한테 말해줄래? 왜 그렇게 그 여자를 반대하는 거? 뭐가 문제야? 아버지의 눈빛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이해하고 싶으신 것 같았습니다. 난 입을 떼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아버지에게 20년 전에 상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상처의 중심에 오선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그냥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무슨 이유냐고? 지후야, 아버지가 처음 만나는 여자가 아니잖아.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아버지는 이제 혼자는 너무 외로워.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이 여자가 옆에 있으면 좋은 거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행복일 수도 있어. 왜 넌 아버지를 이렇게 못 이해하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내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가 밤에 잠을 못 이루신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아버지. 아무튼 다음 주에 만나보자. 그리고 차분히 생각해봐. 아버지가 하는 말이 맞는지 말이야. 그렇게 그날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나는 아버지 댁을 나오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의 외로움, 그리고 아버지가 오선희에게 얼마나 빠져 있는지가 느껴졌거든요.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주 오후, 난 아버지 댁으로 다시 향했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번엔 오선희를 만날 예정이었거든요. 아버지 댁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세 사람을 위해 준비된 밥상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거실에서 나를 맞이하셨고, 그리고 그 여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오선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마치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님. 저 오선희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분을 통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 여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우리 가족의 한 부분이 되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난 인사를 건넸지만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밥을 먹는 동안 아버지와 오선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양병원의 일, 봉사활동, 최근의 영화와 드라마.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러웠어요. 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 오선일까? 정말 내가 알던 그 여자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고 내가 너무 의심한 건 아닐까?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 여자는 분명히 오선이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아무리 모습이 바뀌어도
그 특유의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난 그걸 알아차렸어요. 저녁이 되자 아버지는 오선희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그 여자를 소중히 대하고 있었어요. 시선, 목소리, 모든 것에서 그게 느껴졌습니다. 난 조용히 그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오선희가 떠난 후 난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 그 사람 어디서 뵌 거예요? 혹시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처음 보는 사이야. 요양병원에서 봉사 온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왜 물어? 아니, 그냥. 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결정했습니다. 난 오선희의 진짜 정체를 파헤쳐야 했어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 밤, 난 옛날 기억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 그들의 연락처,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난 컴퓨터 앞에 앉아 밤새 인터넷을 뒤지고 있었어요. 20년 전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절망감, 그리고 오선희를 향한 증오감이 다시 되살아났어요. 난 이 상황을 절대로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난 결심했어요.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난 오선희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아버지를 근처에 두려고 하는지 알아내야 한다고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난 모든 것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난 더욱 집중했어요. 400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하나 정렬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요. 첫 번째로 난 20년 전 함께 일하던 동료들을 찾아내기로 했어요.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면, 아직 기억하고 있다면 그들로부터 뭔가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건 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미 전장에 나간 상태였어요. 20년 전에 기억 속에서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어요. 그때 난 너무 절망했고 또 너무 화났었거든요. 아버지 앞에서 강해야 했던 시간들.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침묵해야 했던 나날들. 그 모든 것이 이제 빛을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는 것.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난 정말로 그걸 해낼 생각이었습니다. 밤이 새는 줄 모르고 난 계속 자료를 찾아봤어요. 20년 전의 신문기사, 법원 판례, 그리고 인터넷에 남아있는 모든 기록들. 난 3시간을 계속 앉아서 자료를 정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난 몇 가지를 발견했어요. 당시 나를 괴롭혔던 회사의 고위층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들 중 누가 아직 살아있는지, 그리고 누가 오선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가 맞지 않았어요. 내가 알고 있던 사실과 지금 인터넷에 남아있는 기록들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난 의자에 기대어 생각에 잠겼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20년을 잘못 알고 살았단 말인가? 새벽 5시가 되었을 때 난 결국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오선희의 얼굴, 그리고 20년 전의 절망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아침이 되자 내 휴대폰에 아버지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지후 어제는 고마워. 선이가 너도 참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 언제 또 만날까? 난 읽기만 하고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20년 전 내 동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물어봐야 할 게 있었어요. 회사 기록을 찾아 연락처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인맥 앱에서 그들을 찾았고 하나하나 전화를 걸었어요. 대부분은 자신의 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누군가는 회사를 이미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한 명을 찾을 수 있었어요. 20년 전 내 정보를 흘렸다고 알려진 그 사람. 이름은 김태훈이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고 같은 번호를 쓰고 있었어요. 난 조심스럽게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훈 님이세요? 전화 반대편에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 한지우입니다.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한지우. 맞나? 오래되었네. 목소리에 놀라움과 당혹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오래됐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뭐를? 20년 전 그 사건 말이에요. 혹시 기억하세요? 다시 침묵.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왜 그걸 물어? 그냥. 혹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결국 우리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주일 뒤 한적한 카페에서요. 20년을 만나지 않은 동료를 마주했을 때 난 한숨이 나왔어요. 그 사람은 많이 늙어 있었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그 사람에게도 힘들었던 것 같았거든요. 오래됐네. 김태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20년 만이네요. 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제 정보를 흘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확실해요? 김태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그냥. 혹시 정확히 알고 계세요? 김태훈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글쎄, 내가 그렇게 말했나? 기억이 잘. 그런데 확실하신 거 맞죠? 그때 저한테 직접 얘기했잖아요. 오선이가 제 정보를 팔았다고. 김태훈이 눈을 피했어요. 지후 근데 왜 이제 와서 확실한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제 정보를 팔았어요. 김태훈이 커피잔을 들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글쎄, 내가 정확히 말한 건 아니고 그냥 그 정도로 알았었나 봐. 미안해, 지후. 그 시절은 난 정말 힘들었었거든.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했던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몸이 차가워졌어요. 20년을 증오한 사람이 혹시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확실하지 않은 거네요. 오선이가 정말로 제 정보를 팔았는지. 김태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 시절은 정말 혼란스러웠었고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거든. 미안해, 지후. 난 카페를 나오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20년을 믿어온 그 기억이 혹시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가 맞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오선희의 관계, 그리고 그 여자의 목적이 무엇인지 난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밤, 난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내가 알던 모든 기록들, 그 시절의 신문 기사들, 법원 자료들을 다시 정렬해 보기로 했거든요. 혹시 내가 뭔가를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난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자료를 정렬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 사건의 모든 것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 과정에서 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그 사건이 터졌을 당시 오선희의 이름이 나타나는 구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구간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오선희는 당시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내가 일하던 회사가 아닌 완전히 다른 곳에서요. 그리고 그 기록들은 명백했습니다. 인사 기록, 직원 목록, 모든 게 일치했거든요. 난 그 자료를 여러 번 읽었어요.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선희는 분명히 다른 회사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20년을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난 진짜 혼란스러워했어요. 나의 분노와 증오가 혹시 잘못된 대상에게 쏟아졌던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뭔가가 맞지 않았어요. 왜 오선희는 아버지를 만났을까요? 왜 그 여자는 아버지에게 접근한 걸까요? 난 그 의문을 가지고 조용히 오선희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아버지 댁에 다시 갔을 때 오선희는 이미 아버지 댁에 와 있었어요. 그 여자는 부엌에서 아버지를 도와 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요. 아, 지후 왔구나. 선희가 밥을 해주고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편안함과 행복감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난 결국 오선희에게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 혼자서요. 난 오선희가 봉사를 하는 요양병원을 알아냈고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오선희는 노인들을 돌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진짜 따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난 그것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것도 다 연기일 수 있었거든요. 난 오선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오선희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경계감으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아버지한테서 떨어져야 해요. 내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너무 단호해서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왜요?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도. 오선희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도발적이었습니다. 한지호 씨, 당신이 알고 있는 진실이 정말 진실이라고 확신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사건의 전말을 당신이 다 알았다면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을 텐데요. 오선희의 눈빛이 뭔가 깊었어요. 마치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이 많다는 듯이요. 당신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거지. 절대 당할 수 없어요. 오선희가 한 발짝 물러섰어요. 당신이 미워해도 좋아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제발 다른 사람한테 이용당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의 의미를 난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선희의 눈빛에는 뭔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밤 난 더욱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오선희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 주변의 다른 인물들을 조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최근에 투자한 사업이 뭔지, 그 사업을 누가 중개했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 과정에서 난 뭔가를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요. 아버지가 최근에 알게 된 한 지인이 있었어요. 이름은 임진호였습니다. 요양병원 봉사처에서 아버지와 가까워진 그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여러 투자 기회를 제시했었어요. 난 임진호를 조사했습니다. 그의 사업 기록, 그의 배경, 그의 지인들. 모든 걸 조사했어요. 그리고 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임진호의 사업들이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업들에 투자한 여러 노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잃었다는 것을요. 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임진호와 아버지 간의 통화 기록을 추적했고 그들의 대화 내용을 알아봤어요. 그 과정에서 난 아버지가 이미 어떤 투자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신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진짜로요. 난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임진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임진호라는 분 혹시 아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요양병원에서 만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 같은데? 아버지, 그 사람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노인들의 돈을 빼앗는 사기꾼이에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뭐라고? 그 사람의 사업 기록을 봤어요. 모두 실패했고 모든 투자자들이 돈을 잃었어요. 아버지도 투자하신 거 있어요? 아버지의 침묵이 답이었어요. 아버지, 얼마를 투자하셨어요? 지후야. 난 내가 번 돈이야. 내가 쓰는 게 맞지 않나? 아버지,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후 그만해. 난 내가 선택한 사람을 믿어. 그리고 난 내가 선택한 삶을 살고 싶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불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됐어. 그만하자. 아버지가 지우를 얼마나 이해해 주려고 했는데 넌 자꾸만 아버지를 의심만 해. 지우, 아버지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내가 자꾸 간섭하지 마라. 제발. 아버지의 말씀에 내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가 이미 나를 포기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선희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내 앞에서요. 마치 나의 말을 무시한다는 듯이요. 선희야, 지후가 나한테 말을 듣지 않네. 넌 어떻게 생각해? 선희의 목소리가 전화 반대편에서 들렸어요. 차분하고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분 상황이 어떠신가요? 아버지가 임진호와 투자 문제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러자 선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분이 진호라는 이름이신가요? 아버지가 놀랐어요. 넌 어떻게? 저도 뭔가 이상한 점을 느껴서 좀 알아봤어요. 그분은 정말 조심해야 할 사람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오선희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오선희가 정말로 아버지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요? 선희가 아버지와의 통화를 끝내고 난 후 아버지는 제게 조용히 말씀했어요. 지후, 선희가 할 말이 있대. 만나볼래? 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난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모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요. 조용한 카페에서 오선희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차분했어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한지호 씨, 이제 당신이 알고 있는 20년 전의 진실. 내가 말할 차례예요. 오선희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귀를 기울였어요. 오선희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당신도 내부 고발 사건과 얽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을요. 당신 정보를 넘긴 사람, 그게 나가 아니라는 건 당신도 자료를 봐서 알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난 어디든 못 가는 여자가 되어 버렸어요. 마치 당신처럼요. 그 여자의 눈가가 촉촉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필 당신 아버지가 나를 다시 만나게 했을까요? 그 말의 의미를 난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나를 미워해도 좋아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제발 다른 사람한테 이용당하시면 안 돼요. 그때 난 깨달았어요. 오선희가 진짜 누구인지를요. 그 여자는 배신자가 아니라 다른 피해자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버지의 위험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요. 난 오선희에게 임진호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 여자는 임진호의 배경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떻게 노인들을 속이는지, 그리고 왜 아버지를 노리는지까지요. 오선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20년을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당신이 아버지한테 접근한 이유가 뭐예요? 오선희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저한테 당신 아버지를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걸 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나를 지켜줘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뭔가를 깨달았어요. 오선희도 상처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요. 이제 난 아버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기록들, 모든 조사 결과들, 그리고 임진호의 진실까지 말이죠. 아버지 댁에 갔을 때 아버지는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선희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난 가지고 온 모든 자료를 아버지 앞에 놓았어요. 임진호의 사업 기록들, 그 사람이 한 사기들, 그리고 아버지의 투자 계약서까지 말이죠.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후야, 이게 뭐야?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내 아버지. 임진호는 여러 노인들을 속여왔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 왜 이제 아는 거야? 지후야. 아버지가 뭘 한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정말 작았습니다. 아버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던 거니까요. 그때 임진호가 나타났어요. 모든 게 들통났다는 걸 알고 온 그 사람은 화를 내며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나를 사기꾼으로 몰아? 이런 걸로 소송을 걸 수도 있어. 그 순간 오선이가 나섰습니다. 그 여자는 아버지 앞에 서서 임진호와 맞섰어요. 당신이 한 짓들은 모두 기록돼 있어요. 더 이상 이 가족을 괴롭히는 건 안 돼요. 오선이의 목소리는 강했어요. 자신의 과거 고통을 알기에 다른 사람이 같은 고통을 당하는 걸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임진호는 결국 그 자리를 떠났어요.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 동안 우셨습니다. 그 밤 아버지는 우리를 불렀어요. 지후, 선일 여기 앉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우리는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지후, 아버지가 잘못했어. 넌 아버지를 지키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의심했어. 미안해.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선희, 넌 아버지를 위해서 뭘 했나?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해줘? 넌 아버지 식구가 아니잖아. 오선이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선생님, 전 당신 아드님 때문이에요. 지우 씨가 제 과거를 이해하고 저를 믿어주셨거든요. 아버지는 우리 둘을 번갈아 봤어요. 나는 너희 둘 다 잃을 뻔했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내 가슴이 철렁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재혼을 미루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오선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나와 충분히 상의하면서 천천히 관계를 이어가기로 하셨죠. 난 오선희와의 과거 오해를 하나하나 풀어나갔어요. 20년 동안 내가 증오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자신과 나를 지키려고 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셋은 작은 식탁에 둘러 앉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한 수저 떠먹으시고 처음으로 웃으셨을 때 뭔가가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해준 국 정말 맛있구나. 아버지가 오선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진정한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선희의 목소리도 부드러웠어요. 난 조용히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게 뭘까? 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재혼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난 이 사람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오선희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우리 셋은 각자의 상처와 오해를 털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완전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결별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선택한 건 그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죠. 관계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들리는 작은 웃음소리, 밥상에서의 소소한 대화들, 그리고 아버지가 오선희를 보는 따뜻한 눈빛. 이 모든 것이 가족이 아닐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함께함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의 상처도,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상처도 우리는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를 가까워지게 만들었으니까요.